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K입니다. 지난주 KBS가 우도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도를 보니까 우도의 4만 9천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7개 크기의 대규모 리조트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문 기자가 직접 그 우도를 방문해봤던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우도에 가는 배를 탈 때부터 개발이 한창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네. 저희도 성산항에서 차를 선적해 가는데 차 옆에 이제 덤프 트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도에 도착하자마자 이 덤프 트럭들과 관광객들이 뒤섞이는데 곳곳에서 아찔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요. 네. 현재 렌터카 반입이 금지돼서 관광객 대부분이 전기차나 자전거를 빌려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취재하는 내내 들었었고요. 특히 리조트가 개발되는 우도면 천진리 일대에는 수시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먼지와 소음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리조트 개발 사업의 이름이 훈데르트 바서 파크앤리조트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가 각시물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 훈데르트 바서 오스트리아 화가 이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유명한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전에 나무 심기 같은 환경 운동을 해온 운동가이자 또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오스트리아의 훈데르트 바서 재단이 운영 중인데요. 사업자 측이 이곳을 통해서 미술관 설계 등을 맡겨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전 세계인들이 우도에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환경 운동가의 이름을 빌려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도 논란이겠지만 2년 전에 마을회가 이 리조트 사업에 협조하는 대신에 7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문 기자가 이걸 취재하게 됐습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2015년에는 우도 전 주민이 나서서 반대한 사업인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 궁금해서 저희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고요. 네. 그곳에서 이제 천진 리장 그리고 공사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2015년에는 세 차례 주민 설명회 끝에 동의를 얻어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2018년에 숙박업이 들어서는 천진리 일대 주민들과 사업자 측이 또 2차례 주민 협의를 거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내용을 물어보는데요. 이제 천진리장이 민감해서 얘기를 해줄 수 없다. 전직 리장인가요? 아닙니다. 현직 이장.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업자 측에 최종 협의한 내용이 뭐냐 물어보게 됐고요. 그때 사업자 측이 7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말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업자가 마을발전기금으로 5억 원을 주고 그리고 해녀회한테도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당시 천진리가 한 180여 가구 300명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에는 참여한 주민이 20명이 불과했다. 그러면 15분의 1인데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게 맞을까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천진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었고요. 네. 일단 우도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인데 무슨 사업인지 또 사업자가 마을회에 뭘 지원하는지 등을 정작 마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 회비를 내는 80여 가구에만 주민 설명회 참석을 알렸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자 측은 마을 대표격인 리장 그리고 어촌계장 등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번거롭겠지만 마을회 측도 전체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사업자 측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고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 지점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다음 주제인 해중전망대 사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우도 전을동항에 길이 130m의 다리를 짓고 여기에 전망대를 만들겠다. 오늘 오봉리 해녀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이와 관련해서 열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은 우선 제주도가 빨리 나서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회견이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우도 해중 전망대 사업은요. 최근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유보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네. 주민들은 설명회도 제대로 이루어졌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우도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요. 또 입장이 사실 이해가 되는 게 우도 네개리 가운데 오봉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열악하다고 해요. 또 이제 해녀분들도 물질할 여력도 안 되고 또 노후를 위해서도 사업이 필요한데 수익 사업이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요. 또 무엇보다 반대의 말만 듣지 말고 좀 이렇게 찾아와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우도에 계신 해녀분들, 오봉리 해녀분들께서는 그동안 본인들이 섬에서 어렵게 물질해서 자식도 다 키워놓고 이제는 본인들이 지켜온 마을에서 다 같이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거를 좀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좀 들었었고요. 일단 주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또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또 사실 환경이라는 게 한번 바뀌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은 신중하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주민분들도 찬성이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대다수는 환경과 자연을 보러 온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도에서 진행됐던 어떤 개발 사업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세금 13억 원을 들여서 만든 지금 오봉리 낚시터 한 5년 전에 지어진 것도 있고 예. 그리고 2년 전에 지었다가 지금은 운영이 안 돼서 방치되고 있는 짚라인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 이게 처음엔 잘 될 거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오봉리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요. 마을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부실공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고 결국 물고기 한 마리 못 키워보고 지금 5년째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문가가 없었고 또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이 2, 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다. 네.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었고요. 또 짚라인 같은 경우에도 경관 훼손 논란이 일다가 사업자 측이 마을 발전 기금 그리고 직원 채용 등을 약속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 수익 악화로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재는 흉물로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단순한 어떤 수익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우도 관광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문준영 기자 고생했습니다.